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6일 오늘입니다. 지난달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끝나고요. 공수처에서는 재집행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의장실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박정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출석을 거부를 했고 경찰에서는 두 사람을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총평부터 듣고 갈게요. 뭐 여기저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된 저는 그게 이제 정치 실패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치 실패가 사법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실패가 사법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정치적 호기를 잡은 민주당이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사실상 리드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사실상 내란 미수 정도로 끝낼 일을 지금 거의 내전 확대로 민주당이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일부 사법 당국이 부안내동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지금 좀 국민 여론은 이런 상황이 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게 그렇죠. 다수 국민 여론일 텐데 점점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네. 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그 내용을 좀 받은 걸 보면 불법적으로 나온 영장이다 이거잖아요.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이제 일단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영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에 뭐 110조, 111조를 네. 예외로 둔다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기면서 좀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예. 같은 생각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고도의 절제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보면은 경찰은 그 체포를 방해하는 저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미온적으로 나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가요.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이 사건 우리한테 넘겨라. 이첩 요구를 해서 검찰과 경찰이 고심 끝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줘서 지금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책임도 못 질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이첩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초 능력도 안 되는 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깜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대단히 무모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 한탕주의라고 봅니다. 한탕주의.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태어나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이었는데 태어나서 그간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기회로 뭔가 존재감을 확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한탕주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애초 이게 경찰에서 담당을 했어야 맞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공수처도 그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걸 좀 의식해서 경찰이랑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경찰 주도로 했어도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왜 공수처가 이렇게 좀 앞장서가지고 공수처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로 이제 경찰과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조수사본부는 제가 법률가들에게 알아보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공조본은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경찰도 저는 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때 저는 검소완박 반대했습니다만 그 검소완박 때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은 오롯이
경찰에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책임지고 나섰어야 되는데 이걸 왜 공수처한테 이첩을 했죠? 그것도 문제고 지금 뭐 법원에서도 그 서부지법에서는 그 뭐 체포영장 유효하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측에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영장을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기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뭐 물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의 신청도 거기 넣다 보니까 그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 기각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영장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은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이잖아요. 네.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선다라고 해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어차피 끝났다고 봐요. 공수처가 무슨 어떤 체포작전을 친묘한 체포작전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윤 대통령 측의 경비는 더 삼엄해졌고요. 또 국회의원 수십 명이 오늘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밤 0시까지 공수처가 체포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 공수처는요 포기하고 경찰로 다시 넘기면 돼요. 이 아예 수사의 어떤 주체를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그래야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무효라고 하는 그 논리도 피해갈 수가 있는 거, 정면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 받으면 돼요. 그리고요 오늘 뭐 신문에 조금 뭐 나온 게 윤 대통령 측도 고심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제3의 장소에서 경찰이 조사한다면 수사권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그 좀 응하라고 권유를 하겠다. 지금 여당 고위 관계자 발로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건은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구속 시도가 있겠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이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국정농단이니까.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사법 처리가 됐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 대단히 혼란스럽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그때는 없었던 공수처라는 조직도 생겼고 그렇죠. 지금 웬만한 수사기관은 다 이 수사에 뛰어든 상황이고 좀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는 것도 이게 좀 도대체 이게 21세기에 볼 수 있는 장면인가라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림이 준비되면 좀 흘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그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이 적법한가. 원래는 이제 탄핵 찬반 집회였는데 지금은 체포에 뭐 찬성 반대하는 집회로 좀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리적 충돌도 좀 우려가 되고 지금 이 시각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목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일반 국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인데 지금 저렇게 모여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장면은 아마 대통령을 좀 지키자라고 하는 집회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찬반 집회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분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 또는 뭐 군과 충돌할까 봐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수사와 탄핵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당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암만 문제가 있는 그 체포영장이었더라도 법을 이제 수호해야 될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뭐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 0시가 넘으면 그냥 공수처가 재빨리 경찰에 다시 재이첩을 해갖고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갖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